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쉬운 판단 두 개가 결국에 우리를 오늘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않았다면 오늘 경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위협적인 장면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축구 수준, 지금의 축구의 현실이 지금 여기까지인 걸로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표팀에 대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를 더 능력을 키워라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지금 보이는 것만 바꿔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얼마나 털어내고 그것을, 그 벽을 깨부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생각보다 갈 길이 멀겠군요. 네,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인들이 서로가 힘을 합쳐서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뭔가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4년마다 매번 지금 같은 분위기면 한국 축구는 바뀔 수가 없다. 대표팀 선수들은 놀이개가 아니다. 누구도 가족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할 권리는 없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이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을 향해서 쏟아진 무차별 언어 폭력을 전격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월드컵 시즌만 되면 매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으면 몸이 굳고 경직이 되는데 1차 스웨덴전 때가 딱 그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표팀 비판은 도를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신태용 감독을 사형에 처하라는 식의 익명에 숨은 악플성 청원은 인간적으로 묵과하기가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라운드의 선수들이라고 왜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뛴 선수들을 향한 매질, 그리고 또 유명인에 대한 마녀 사냥, 이제는 좀 그만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약이 되지만 음험한 욕설은 독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기조를 탈계파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 도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진실을 찾는 추적자, 이슈파이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겸손해지셨어요. 네? 여당이 됐으니까 야당 때와는 달라져야죠. 네, 아니, 좀 전에 축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축구. 제가 볼 때 핵심은 하나예요. 네. 현대축구협회를 대한축구협회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현대축구. 이게 뭐 집안 것도 아니고 네. 사촌 형이 하다가 사촌 동생이 하다가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내요. 돈을 안 내요? 국민들은 현대에서 많은 축구 발전 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기부하는 게 없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왜 이걸 하지? 그러니까요. 왜 하지? 도대체 뭐 왜 하는 겁니까? 다른 목적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물갈이를 대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성... 축구인들 중에서 네. 뭐 차범근 감독이 있고 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축구를 축구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예. 축구를 재벌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망 있는 네. 또 유능한 그런 경력 있는 그 축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축구협회를 맡아야 되고 이제 현대도 네. 이제 생각을 바꿔서 좀 우리 이거 현대 거 아니다. 이제 축구인 거다, 국민 거다, 네. 돌려주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 그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워낙 현대가 두려우니까 네. 그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정몽준 회장이 돈 많이 낸 줄 알았죠? 돈 많이 내는 줄 알았어요. 제가 2005년에 재산도 많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2005년에 국정감사 때 자료집을 만들어서 네. 분석을 쭉 했어요. 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에 축구협회의 정몽준 회장이 네. 기부한 게 얼마예요? 빵원. 빵원이에요? 네, 네. 진짜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야. 때 이게 2005년 일인데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후로도 혹시 설마 계속일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예.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정몽준 회장 그분이 좀 성질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달리. 나 그럼 이거 안 해. 어머. 네, 그래서 이제 회장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네. 잠시 좀 조정현 부회장이 회장으로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관리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현대가 입장에 보면은 네. 외부인이 들어와서 잠시 관리하고 있다가 예. 다시 이제 정몽규 회장, 예. 정몽준의 사촌 동생, 예. 뭐 이렇게 사촌끼리 다 진짜 자기 하는 이거는 가족끼리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패밀리 그만큼 축구도 아니고. 또 아니 뭐 현대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잘하면 현대가 그래도 되는데. 1년에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축구인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조금만 체육단체, 네. 레슬링협회 뭐 이런 데도 1년에 회장들이 뭐 5억, 10억씩 내거든요. 네. 그럼 현대가는 예. 1년에 뭐 그래도 아무리 못 내도 1,000억은 내야 되는 거죠. 1,000억이요? 그래서 이제 네. 유소년 축구부터 쭉 시스템 만들고 인프라도 잘 구축하고. 야,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우리나라 축구가 한 단계 변하려고 그러면은 현대가 이걸 이제 내놔야 된다는 게 저의 그렇구나. 지론입니다. 아니, 이 근데 지론은 제가 1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아니,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현대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이제 기득권이 되고, 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건 정민규 회장한테 네.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고 어제 축구 해설했던 박지성 그 해설위원도 이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접한 이야기까지 예. 가는데 핵심은 못 건드리죠. 핵심은 얘기를 현대긴 안 하더라고요. 워낙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예. 현대가가 이걸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론만 자본 권력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축구도 아니, 스포츠가 돈보다 그렇죠. 스포츠가 그렇게, 재벌하고 예, 뛰어난 수가 없는 결탁이 건데 돼가지고. 축구 같은 경우는 현대가 너무 좀 과하죠. 네. 광만 팔고 실제로 본인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시 진실을 찾는 추격자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을 통해서 처음 확인이 됐다. 역시 용감하세요. 멕시코전도 패함으로써 16강 진출 희망은 사실은 거의 날아갔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예. 그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외국 도박사들이요. 네, 7대 0으로 예. 독일이 독일이 한국을 7대 0으로 이기는 게 더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공은 둥그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경기력에 한국 축구력 경기력에 실망한 많은 팬들이 청와대 국민청을 했는데 축구협회 회장으로 차범근 씨를 모셔라.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이웃인 일본은 지금 1승 1무로 16강 진출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 예, 되고 예.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와 정반대로 경기력도 굉장히 무기력했고 예. 근데 이 모든 게 선수들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너네들끼리 짬짜해서 뭐 하는 거냐. 그다음에 또 무슨 특정한 학교 출신들만 선호를 하고 선수들도 그런 학연 위주로 막 뽑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들,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원래 슈틸리케 감독이 있다가 이제 지금 경기력이 떨어지니까 감독 바꾸자 그래서 여러 감독 물망에 오르다 갑자기 이제 급하게 이제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맡아서 예선을 통과하고 지금 월드컵 본선을 갔는데 그 과정도 사실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지원도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 선수 탓을 할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전체를 이제 해 나가야 하는 축구협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정말 우리나라 축구를 진정 사랑하는 분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시자. 그래서 차범근 전 감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축구협회가 적폐의 본산이다. 네, 책임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같- 보기에도 예. 사실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축구협회의 행동을 보면은 사실 축구협회가 모든 축구 대표팀의 어떤 그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감독한테 전적으로 맡겨두고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감독한테 전권을 주느냐? 아니거든요.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계속 개입을 하고 그 개입 때문에 항상 감독하고 특히 외국인 감독하고 축구협회 그 순회유진하고 갈등이 계속 벌어졌던 것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축구협회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맨날 꼬리 자르기만 하고 책임만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희생양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물론 축구 팬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 회장이 정몽규 씨잖아요. 네, 그렇죠. 예.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거든요. 그 투표로 선출된 사람 어떻게 강제로 내리게 하고 누가 임명한단 말입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몽규 회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혁의 앞장을 서야죠, 본인이. 예, 예.
지금 뭐 그 정몽규 회장을 문제 삼는 것보다 그 밑에 수뇌부들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좀 권력을 쥐고 선수 선발부터 모든 과정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감독을 예를 들어서 잘못 뽑았어요. 그리고 그 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못 뽑은 축협 책임이 일단 제일 크죠. 근데 딱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일단 경기력이 나쁜 감독에게 모든 비난을 몰아세우고 교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감독이 들어와도 그 경기 운영부터 모든 거에 다 개입을 하니까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얼마 전에 외국인 감독이 경질되고 일본도 그 자국 대표팀 감독이 일본인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일본 경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하게 말해서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에 돈 대주는 사람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해서. 물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발언 좀 조심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이분은 실컷 자기는 실컷 이렇게 지원해주고 돈도 대줬는데 왜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작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축구협회장으로 데려와 주세요라고 하는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중도 경질됐으니까 대회 도중에 네, 그렇죠. 98년 프랑스 예. 월드컵 때 5대0으로 졌었죠. 네. 당시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죠. 히딩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져야 되지 않은 사람이 책임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팬들이 분노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 대표팀의 두 번째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펼쳐졌죠. 신태용 감독이 이끈 우리 대표팀은 독일을 이긴 강호 멕시코를 맞아서 분전했지만 결국 2대1로 지면서 이번 월드컵 2연패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표팀의 경기 내용과 예선 중반을 넘어선 러시아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찬하 KBS 해설위원입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어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는데 그 멕시코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멕시코와의 2차전은 1차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 선수들이 2차전이 치러진 로스토프 온돈이 기온도 높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경기였는데요. 네. 1차전만큼 우리 선수들이 좀 1차전을 잘 치르지 못했기에 그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이제 모습도 보였고요. 멕시코보다 더 많이 뛰고 우리가 네. 슈팅이라든가 좀 공격적으로 그래도 활발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다만 전체적으로 경기를 좀 면밀히 살펴봤을 때 여전히 우리 대표팀이 좀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또 월드컵을 만족스럽게 준비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던 90분이었습니다. 스웨덴전보다 정말로 훨씬 열심히 뛰는 건 맞는 것 같던데 이게 또 페널티킥으로 선제골 내준 게 뼈아프더라고요. 근데 첫 골 내주고 나서는 수비진이 또 급격히 흔들렸고 이게 우리 수비진의 경험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조직력에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실점하기 전까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도 높고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이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비 쪽으로 많은 부담을 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그랬었죠. 하지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역시나 우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무너졌고요. 예. 그러면서 선수들의 심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려웠고 거기서 연쇄적으로 조직력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계속 성적에 대한 부담, 대표팀이라면은 성적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1차전을 잘 하지 못해서 선수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원치 않은 실점이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이겨설 만큼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우리 선수들이 또 실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왔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수들이 그것을 극복하고자 마지막까지 또 잘 뛰어졌다는 점은 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이번 월드컵을 대비한 대표팀 구성이 수비진에 중점을 둔 선발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수비진이 불안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가야 될 선수가 못 간 선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술의 부재라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이제 주전급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 가운데 부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월드컵에 아예 네. 못 간 선수가 많은데요. 네. 특히 4명의 수비를 구성함에 있어서 2명의 선수, 김진수 선수라든가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낙마하면서 예. 우리가 원했던 최상의 라인업을 가져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하,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조금은 부족했던,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계속 아쉬웠던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제 빠지고 났을 때를 대비한, 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평가전이라든가 이런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대표팀은 안정을 취하기보단 예. 계속 변화를 주면서 우리 선수들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4년에 한 번씩 치러지지만 많은 팀들이 대표팀의 전술 운영이라든가 선수 구성을 최대한 단순하게 예. 그리고 최대한 조직력을 높여서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대표팀은 그 소속팀과는 달리 프로리그와는 달리 선수들을 소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손발을 맞춰서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평가전이라든가 메이저 대회를 뛸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놓치면서 그리고 또 신태용 감독이 백스리를 쓰느냐, 3백을 쓰느냐, 4백을 쓰느냐 이것을 망설이면서 시간을 좀 보낸 것이 오히려 우리 본선에 왔을 때 수비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격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해외 유명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또 결국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좀 체면치레를 하긴 했는데 이게 공격 전술이 다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패스는 자꾸 끊어지느냐.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는 팬들이 많았었는데요. 어떤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차전 스웨덴과의 경기는 우리가 뒤쪽으로 약간 물러나서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예. 전략이라는 것은 뭐 감독의 구상이 수비를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상대에 대한 분석을 모두 다 마쳤다고 일단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전략에 있어서는 이견을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러면 큰 전략이 있었다면은 거기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우리가 해내기 위한 부분 전술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얘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김시룩 선수라든가 큰 선수를 앞에 두고 예. 선수비 후역습 대역을 택한다고 봤을 때 역습을 나가는 부분 전술이 거의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냥 그리고- 뻥 차고 차 올리기만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김신욱 선수를 향한 롱패스라든가 김신욱 선수를 향한 패스의 숫자도 거의 없었고요. 네. 그리고 황희찬이라든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거의 윙백처럼 뛸 정도로 뒤에 내려앉아서 우리가 어떠한 공격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스웨덴과의 경기였고요. 멕시코와의 경기는 1차전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포메이션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포메이션 자체는 지난 평가전에서 선수들이 4-4-2라는 포메이션은 선수들에게 익숙할 수 있지만 선수들의 배치를 봤을 때는 선수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그리고 교체 카드 역시도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 계속 우리는 스웨덴전도 그렇고 멕시코전도 그렇고 뒤지는 경기를 뒤집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격 카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모자란 공격 카드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대응이 약간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준비 부족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스타일과 지금 다른 축구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지금 뭐가 어디서 꼬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자꾸 하시던데 이 국가대표 선발이나 전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감독의 자율성은 얼마나 보장이 됩니까? 자율성은 100%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축구 관련 일을 한 이후로 대표팀에서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그리고 감독의 선택 이런 것들이 100% 존중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지금 대표팀을 이끄는 이 모습은 신태용 감독의 구상 물론 부상 선수의 이유로 신태용 감독이 원했던 그림이 100%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선택들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은 전부 다 신태용 감독의 선택이고 구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신태용 감독이 지금 대표팀을 이끌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태용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때도 그랬고요. 또 작년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20세 이하 선수들을 이끌 때도 그랬고 이번 대표팀도 그렇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 경기를 치르기 전과 경기를 치르고 나서 얘기가 또 일맥상통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이런 네, 모습들이 네.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우 올림픽 때는 신태용 감독의 얘기는 수비는 실점을 할 수 있다. 예. 실점을 하면 공격을 해서 경기를 뒤집으면 된다. 축구를 하면서 실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번 월드컵 스웨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점을 할 것 같아서 계속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려고 했고 예. 실점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웨덴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스웨덴전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경기를 패하면 이번 월드컵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신태용 감독 본인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그랬었죠. 네. 스웨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선수들도 그 첫 경기의 부담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 스웨덴을 잡기 위한 준비가 100%였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오히려 스웨덴전을 꼭 잡아야 된다는 부담 속에 100%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지난 두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자세하고 전문적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박찬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드러난 한국 축구 문제가 대회가 끝나더라도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대표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